이슈 토크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안전교육부의 이연호 교수, 그리고 영산대학교 최영원 교통공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또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좀 수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네, 뭐 한 10년간 이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08년도에 약 10,000건 정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2017년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난 동안 2만 건이 넘는 수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약 11% 늘어나서 최근 10년간 약 2.6배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뭐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2008년도에는 사망자가 약 559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부상자는 1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2017년 집계로 봤을 때는 848명. 그다음에 부상자는 3만 건으로다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제는 결국 그냥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고령 운전자의 뭐 인지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던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013년에 약 12만 명 정도 됐고 2018년에는 20만 명으로다가 운전면허 소지자는 꽤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13년에는 사망자가 24명이고요. 17년에는 사망자가 36명으로 10%가량 늘었는데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래서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일단은 뭐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연세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흔히 어쨌든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할 만한 그런 우려도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한 좀 원인이 있을까요, 교수님? 있지요. 저희들이 이제 고령 운전자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인지 반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연세가 이제 70세 이상 되면 사물을 볼 때 빨리 느끼고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좀 더디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통 전문용어로 PIEB 과정이라고 합니다. PIEB. 인지 반응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7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서 저희들이 볼 때 인지 반응 시간은 보통 0.5초에서 2.5초까지 이렇게 범위를 두고 있거든요. 뭐 정상적인 우리 젊은 사람들은 0.5초 안에 모든 4단계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근데 고령자는 어떤 경우는 2초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7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1초에 20m 정도 가야 되거든요. 2초 같으면 40m입니다. 즉 말해서 40m 밖에 있는 물체를 봤을 때는 인지 반응이 느껴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40m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즉 말해서 차량 속도도 있지만은 사람이 느끼는 반응이 자꾸 늦어진다는 데 큰 문제가 있고요. 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방금 말했지만은 100만 킬로당 사고로 인한 고령 운전자는 사고가 1.21명으로 나눈 데 안에서 일반적으로 비고령 운전자는 0.97, 즉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말해서 1.0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를 보고 있거든요. 막 그런 것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인지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교차로 부분, 즉 말해 교통 환경이 변하는 그런 곡각지인 부분, 그다음에 좌우 우회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유턴한 부분, 이런 데서 굉장히 인지하는 데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차로보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끼어들기 차량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급브레이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늦어서 엑셀레이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야가 생기게 되거든요. 단순히 이제 반응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고령 운전자를 전부 다 뭐 이렇게 운전을 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럴 순 없죠. 고령자도 건강한 분, 또 인지 반응이 정상적인 이런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하는 평균적으로 인지 반응이 늦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60세 이상 또 70세 이상 분들은 고령 운전자를 해서 운전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차별을 둔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부산시가 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쨌든 제도를 하나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8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가 준 이유가 실은 이것도 한번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작년 7월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하면은 그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교통비를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납률도 처음에 2016년 정도만 해도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에는 약 그 자진 반납이 5,000명 정도 10배나 늘었네요. 그죠? 10배나 11배나 거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따졌을 때도 그 부산에서의 자진 반납률이 가장 높은 거로 이제 시험장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생활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이 도시가 계획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도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은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10만 원 정도에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소액일 수도 있지만 뭐 교통비를 약간이라도 지원해 주면은 그래도 운전이 좀 어려운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실은 이미 일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대중교통이라고 그래서 지하철이나 뭐 버스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이 부산시는 다 아시다시피 뭐 꼭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택시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가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추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런 그 제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고령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실은 이 정도의 뭐 복지 혜택이 들어간다면은 다른 분들도 같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정책으로서 그런 복지 정책을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추가적으로 제가 잠시 말하면 오늘 아침 조간 일부에 나왔는데 부산이 작년에 7월부터 시행한 운전자 자진 반납 제도 이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49% 정도 절감됐다 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 부산에서 이걸 보아서 서울특별시에서 오늘부터 약 1,000명 정도의 운전자 자진 반납 이 사람들을 신청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동일한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환승 할인이 부산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도 우리가 환승 할인에 할 경우는 1,000원 정도의 그거를 받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선불 카드를 써야만 되지만은 이런 적절한 이런 제도들이 부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나 일반 운전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부산과 서울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다른 나라도 노인구가 많을 거잖아요. 앞서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드셨는데 뭐 일본 비롯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을 좀 대응하고 있을까요? 잠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현재 고령사 65세 이상이 14% 정도 되거든요. 일본은 20%를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 보면 보험개발원의 집계자료 보면 70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거를 보면 약 7천여 건에서 2006년은 2만 9천여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일본은 이미 먼저 이런 부분에 발을 디뎠거든요. 일본에 보면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사망자 수가 418건에서 2005년대는 약 2년 지난 데는 7%나 더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일본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20년에는 자동차 면허 가진 숫자가 6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런 제도에 대한 도입을 굉장히 옛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국의 경우에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없으면 절대 운전을 경신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그런 면허를 받고 있는데 인지기능 검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전교육이나 치매 검사도 받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의 경우는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100세 시대에 들어감에 따라서 많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2년 전부터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20% 이상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런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육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예. 실제로 그러면은 이 노인 운전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죠. 그 올해부터는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나 뭐 갱신하실 때 이 교통안전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이 교육이 뭐 올해 처음 시행된 건 아니고 이미 실은 저희 공단에서 5년 전부터 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한테 권장교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뭐 이수하시면은 뭐 1년에 5%씩 해서 보험 할인하는 그런 좀 서비스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권장 교육으로 진행이 돼서 꽤 많은 분들이 이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채정이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의무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느 정도 주기로 좀 시행이 된다고 봅니까? 이것도 일회성 교육입니까? 저희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예, 올해 만약에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예. 교통안전 교육을 통과하셔서 받으셔서 이제 적성검사를 받으시면은 3년 뒤에 다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역시 의무로. 그죠. 적성검사 주기 자체가 이제 예. 줄어든 겁니다. 원래 5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5세가 되기 전에는 본인이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아 내가 요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다른 좀 별도의 교육을 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의무 교육과 권장 교육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5세에서 75세 이제 미만이신 분들이 내가 스스로 느끼시기에 내가 좀 교육도 좀 필요하고 뭐 인지 능력 좀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오셔가지고 예. 이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뭐 각 그 운전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면은 보험 할인 제도까지 같이 뭐 서비스를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지금 우리 운전면허 적성 검사가 꽤 길잖아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뭐 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죠. 더 이런 그 교통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제도들 좀 마련되는 거 그렇습니다. 없을까요? 지금 이제 사업용 이런 자동차를 모으는 분들은 지금 3년마다 이렇게 65세부터는 3년마다 이렇게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요. 예. 70세부터는 1년마다 운전을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운전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예. 보통 10년 주기에서 한데 사실은 뭐 우리 공단에 이 교수님 계시지만은 그동안의 적성검사가 정말로 정밀하게 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적성 검사라기보다는 그냥 면허증 새로 맞습니다. 갱신한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검사들이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본인이 느끼기에 예.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은 뭐 차별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우리 교통 환경을 봐서는 본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2년마다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운전자들은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뭐 무사 통과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본인이 수시로 건강검진 받듯이 이러면 신체에서 하고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검사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과정들을 조금 복잡하지 않게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예. 내가 좀 머리가 좀 아프다, 좀 이상하다, 한쪽이 조금 저린다 할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받는 그런 소위 말하면 자원적인 그런 제도가 도입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겠네요. 이 교수님, 지금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노인 운전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식으로 좀 공단에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저희 공단에 찾아오셨어요. 예. 실은 그냥 교육을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뭐 매일 하루에 2번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의무교육, 권장교육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인지검사라고 그래가지고선 예.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치매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매검사라는 그 선입기 검사를 통해서 내가 뭐 운전할 때뿐만 아니고 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지 뭐 숫자를 읽는 간단한 선입기 검사를 통과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기초인지검사와 죄송합니다. 운전능력 검사로
변경이 되는데 예. 만약에 선입기 검사를 통과 못하면은 본격적인 이제 치매 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기초인지 검사랑 치매 검사로 진행이 되고 이걸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치매는 아니니까 이제 운전 능력은 어떤지, 예. 뭐 인지나 판단이나 그 다음에 조작 같은 걸 잘 할 수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판을 확인하시는 거, 그 다음에 뭐 동체 추적 검사라고 그래서 빠르게 물체가 지나갈 때 얼마나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예. 그 다음에 또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는 걸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능력까지 이제 통과가 되시면은 내가 이 정도 단계가 됐고, 그다음에 운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걸 잘 인식을 못하니까 운전할 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 뭐 비가 오면은 내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걸 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가 있죠.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 교육, 검사 과정에서 예. 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분도 있습니까? 받는 계십니다. 그래서 실은 뭐 저희 그 공단에서 지금 현재 이게 시행한 지 한 2달, 3달 정도 됐는데 예. 실제로 한 30% 정도가 지금 기초인지를 떨어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예. 이거는 실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선별 검사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때 한 18명 정도가 실은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로다가 지금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8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발견을 해낸 거죠. 수시 검사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운전 자체는 하셔도 되는데 계속 수시로 그렇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제 수시 판정자로 구분이 되면은 예. 이제 저희가 판정위원회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예. 이분이 운전할 때 특별한 능력이 뭐 운전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정확하게 의사한테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판정위원회를 열어서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우리 결론을 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운전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나오면은 그죠. 운전면허 이제 결격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그렇군요. 되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니까 본인이 본인의 운전 능력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고령 운전자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들이 사고거든요. 예. 특정 계층대 고령 운전자라고 보면요. 이래서 도로에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령자의 경우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법규 그리고 환경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했지만은 저희들이 의료 종합검진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받거든요. 예. 65세 이상들은 거기서 나오는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치매 초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파악해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그런 그 마음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권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운전 행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거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고령 운전자는 초보 운전자 같이 스티커를 외국 같은 경우는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운전하게 되면 선팅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에 계신 분이 연세가 많은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예. 젊은 친구가 끼어들게 하면서 뭐 이러면 뒤에 깜빡이도 켜고 빵 클락션을 울리고. 그래서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스티커를 해서 배려하는 교통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고요. 예. 이 고령 운전자 본인이 느끼기에 주행차로 가는 것보다 만차도로 가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의무가 운전 매너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사회적 갈등은 어느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고령 운전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면허증 자진 반납도 가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 접어들고 있거든요. 예. 현재 제4차 산업 중첩 융합 기술이 이렇게 같이 합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차가 결합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확대가 급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고령 운전자의 개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싹 없어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아직도 7, 8년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 그리고 본인이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홍보를 통해서 이런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또 많이 들으실 텐데. 그죠.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실은 저번 달이었나요? 96세 어르신이 이제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고 났을 때도 실은 대부분 이제 언론이나 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왜 운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기사가 나는데 실제 저희 교육을 해보면은 이 나이 차에 따라서 이 운전력이 좀 현저하게 다릅니다. 같은 나이시라도 어떤 분은 운전력이 더 좋으시고 또 어떤 분은 운전이 좀 떨어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전 능력이라는 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그때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진단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실은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고 일반 운전자도 역시 같이 좀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적성검사 하면은 뭐 면허증 교환하는 느낌밖에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게 아니고 실은 적성검사 받을 때도 간단한 한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뭐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고령운전자 사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고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좀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고령운전자분들 본인들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두의 교육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배제되는 그런 느낌은 좀 덜 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한 가지 좀 더 다뤄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교통 시설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노인 친화적인 그런 좀 시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만 봐도 실은 횡단보도의 신호 체계는 노인들을 위한 신호 체계가 아니고 건장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다가 이 신호 체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여기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장산역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빠듯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설물이나 시간들이 이 어르신 중심이 아니고 실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은 서로 불편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지금 사망률이 높은 게 고령 보행자 사망률입니다. 전체 보행자 사망률이 약 1,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0%가 65세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은 이 도로가 고령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다는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의 신호 주기나 이런 것들도 좀 길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추가해서 또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은 사실은 고령자들이 제일 고통을 느끼는 건 시력 저하입니다. 특히 원거리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소위 말하면 조명을 좀 밝게 하든지 또 횡단보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이 교수님 말했지만은 현재 정상인으로 만들어낸 그런 횡단보도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물에 인지 교통 표지판 이런 것들이 보기 쉽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표지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지금 최저 속도를 60km 이하로 하고 있지만은 보다 실버존의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는 30km 이하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강제화시키는 그런 방안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운전이 더디다고 뒤에서 볼 때는 확인이 포시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급과속한다든지 이렇게 위협을 주지 말고 배려하는 이런 인성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고령자들도 자기도 내가 이 고령자니까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해서 본인도 스스로 느껴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준다든지 이렇게 뭐 도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서로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최고다 할 수 없고요. 서로가 배려하는 분위기가 돼야만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득이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업용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 연대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택시를 타게 될 경우에 연세가 70이 넘은 분들이 이렇게 목적지를 한다고 이렇게
뭐 운전을 행동한다든지 카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평상시에 젊은 사람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개인 택시라든지 뭐 법인 택시는 뭐 그렇게 노년을 많이 안 쓰지만 개인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겠나. 운전을 타는 사람도 불안해하지 않고 예. 또 운전하는 사람도 그에 대해서 좀 더 자기 본인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그 인지 반응 능력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중요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 검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많이 발견된다면 좀 더 강한 이런 제재를 해서 좀 다음 이래 다른 분들한테 이 세우 기다리는 분들한테 넘겨주는 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로 좀 보완을 문제를 개선해 나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사회적인 인식,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교수님도 추가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역시 이 교수님도 또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운동들 좀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